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전일 미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변 국가들은 아무래도 무역 협상 재개 이슈로 인해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전일 미 증시를 보면 이게 약간 고점에 징후가 있어요. 약간 고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의 증시는 사실 실적이라든지 글로벌 교역 면에서라든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점을 삼중 고점이거든요. 다우나 S&P가 이거를 바로 넘어갈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사실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미 증시는 이런 게 나왔죠. 즉 음봉 마감을 했다 이겁니다. 캡 출발했는데 장 마감에 좀 밀리는 모습이 보여서 오늘은 사실 장 초반부터 좀 하락을 할 때 인버스를 좀 담았어요. 인버스를 즉 코스닥 말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조금 일단은 담아 놓고 네 출발을 했는데 일단 시장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 대장은 삼성전자죠. 대장은 삼성전자인데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제 전일장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가 있었어요. 선물 매도가 있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공격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좀 저는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매도세가 나오는 거는 오늘 운수창고 쪽, 즉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금융 섹터를 초토화를 시키네요. 금융 포함한 뭐 증권 빼고 금융에 뭐 은행하고 보험 쪽 완전 착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섹터에서 수급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따가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보고 한번 더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으로 가면 미 증시는 이제 장후반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고점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G20에 대한 기대감으로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7월 말에 금리가 결정이 나죠. 금리 결정 미국에서 사람들은 무조건 인하할 거야 라고 지금 90%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동결이 돼버리면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대한 우려감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말 있을 FOMC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에 대한 이슈로 자 오늘 이제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사를 좀 볼게요. 일단 기사가 좀 많으니까 오늘 좀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일본의 이 경제 보복이죠.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한 이슈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베의 도발 해가지고 경제 전쟁 시작했다. 그래서 뭐 반도체 필수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1일 날 정식으로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게 시행되는 날이 오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보호백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라고 하니까 4일날 이게 또 이슈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언론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대책이 정확히 발표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기사와 좀 흔히 말한 찌라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만 믿겠습니다.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될 거를 믿고 그냥 가는 게 맞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조금 있다가 좀 더 보겠지만 일요일 날 라이브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에서 포토레지스트 PR과 그 다음에 에칭가스 불화수소, 그 다음에 플로린 폴리이미드 PI까지 해서 세 가지를 허가를 제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 이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7월 21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아베가 이쪽으로 정치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거다 하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장 마감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시아나항공 분리 매각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내일 에어부선과 아시아나 IDT의 변동폭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쪽으로 또 수급이 몰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도 내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시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인버스에 대한 부분을 말을 드렸습니다. 지수적으로는 보면 선물 쪽에 전일 대량 매도가 있었다고 했죠. 거의 7천억에 육박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사준 게 1,500억 분이 안 사줬어요. 이 공백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 하방으로 걸었을 거고, 금일 강한 매수세가 없었어요. 이 말은 선물에서 건망세가 있다, 외인들이 한국 증시를 올려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까지는 강력한 수급적인 게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적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지온, HLB 등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제약바이오들의 단기 반등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특히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반등이 거의 끝난 걸로 보여요. 차트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시 단기 저점을 잡아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뭐 성공적인 매매였기 때문에 다시 저점을 잡아보죠. 처음 계획 일주일 이상의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 개성공단 쪽으로 이제 시세가 좀 나왔어요. 오전에 개인적으로도 이쪽으로 오늘 빠른 매매를 했고 이쪽으로 수익을 좀 내고 했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순환매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지속될 것 같고,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그리드 손정희 회장 방문하는 관련해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세 종목. 이거는 날짜가 7월 4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두 가지. 당일 전에 매도할 시나리오, 그리고 만나서 악수하면서 우리도 이 동아시아 슈퍼그리드에 참여를 하겠다라든지, 뭐 손정희가 뭐 그렇게 해서 내가 한국 기업에게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한국의 뭐 스마트 그리드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또 이쪽에 관련된 회사, 즉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사우디랑은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사우디는 이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지만, 손정희가 직접 투자한 손정희와 관련된 쪽이 이렇게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쪽으로 연결고리를 잡아야 된다 생각이 되고, 오늘 보면 최근 급락했던 5 섹터 등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도 그나마 잘 나온 거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되고요. 반등이 나와도 대장주만 좀 반등이 많이 나왔다 정도. 하지만 이쪽 섹터의 반등은 여전히 그냥 반등으로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나 강세 부분이고요. 정치 테마주 홍정욱 디지털 조선 곧 한국 귀국을 하니까요. 조국 좀 놓쳤다고 했죠? 놓쳤다고. 너무 아까워요. 놓쳐서 오늘이라도 잡았어야 됐는데. 조국 관련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섹터 보튼, 이거는 시간 외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거니까 지금은 다 묻혀 있어요. 지금 경협주나 뭐 일본 이슈가 더 크게 부각돼서 이쪽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뭘로 하냐면 이 거래 대금을 보면 돼요. 시장에서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거래 대금의 종목이 어디에서 터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직은 좀 힘이 없다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금일 수급을 보면 일단 선물 어제 좀 매도에서 소폭 매수가 들어왔고요. 장 초반에 좀 급락을 좀 보였죠. 중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후 2시에 중국 증시가 반등할 때 좀 같이 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즉 중국이랑 여전히 커플링 모습을 보인다 정도고 수급은 좀 약했어요. 막판에 이제 외인이 전기전자 필두로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수급이 안 좋은 모습이었다. 그거의 중심은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중국 증시는 사실 뭐 상당 부분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변동성은 없었는데 일단 반등은 했다 정도고 이 갭 구간을 메꾸고 상승하느냐 아니냐에 달렸어요. 이렇게 하다가 눌릴 수 있으면 여기서 눌리면 조금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바로 돌파가 안 났다 정도고요. 전일 이제 시장을 조금 보수로 봤던 게 이거예요. 전부 다 시가 강력하게 갭 출발을 한 후에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밀리더라도 차트가 조금 안 좋아 보이겠죠? 그러면은 투자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그닥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네, 금일은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으로는 좀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시간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네요. 아무래도 지금 차트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을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이걸 봤는데 1150원을 찍었던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1150원을 찍었던 환율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수에는. 일단 여기서 뭐 단기 바닥은 잡아줬죠. 잡아주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맞고 밀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환율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등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니까 환율의 지금 변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그닥 좋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모습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을 좀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먼저 보면서 가죠. 삼성전자 수급은 양호한데 이제 저희 교육하시는 회원님들하고 오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수급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묘한 변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수급의 강도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약해졌고 지금 모양새 자체가 여기서 도지가 나왔는데 만약 이 도지 캔들에서 밑으로 빼면 이 하락이 깊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하락이. 그래서 뭐 빼면 이런 구간에서 저항은 맞겠지만 일단 뭔가 이슈가 강하게 나와야 아니면 수급이 강하게 나와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박스권으로 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박스권이면 지수가 박스권이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지금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맥시멈을 72,000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전체적인 이 시장이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쪽이 오늘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꺾이는 모습, KB금융 뭐 수급은 양호한데 아직 이쪽 금융 섹터 뭐 보험 쪽은 말도 못해요. 보니까 이쪽은 아예 보지도 말아야 될 업종인 것 같아요. 아예 뭐
땅굴 파고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더 금융 섹터가 초토화될 것으로 보이고, 자, 셀트리온부터 제약 조금 보고, 셀트리온은 단기 고점 간 것 같고요. 헬스케어 조금 힘든 버거운 모습. 쉽게 가지 다른 애들보다 더 약하네요. 헬스케어가 더 약하고, 대주주 약간의 매도도 좀 있었고. HLB 먼저 보겠습니다. HLB 오늘 35,000원권으로 일단은 예상을 했고요. 이 시가 부근에서 공방을 할 거고, 이제 매매가 된다면 이 구간에서 매매가 돼야 된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죠. 일단은 찍고 가는 모습은 네, 보여줬어요. 엄청 짧았지만. 근데 이날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도 적은 거래량,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 2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서 엄청난 네, 지금 자리고요. 손바뀜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좀 디테일을 잡아야 되겠는데, 어, 쉽지는 않은데, 일단 뭐 직전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밀리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즉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이 아무래도 3,500원이니까 이 구간을 버텨주는지를 봐야 되고, 이제 표본으로 보고 싶은 게, 저는 차바이오텍을 좀 표본으로 보고 싶어요. 이러한 구간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오른다고 해서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눌렸다 갈 확률이 높죠. 최근에 5G 관련해서 RFHIC 급락 이후에 급등을 하고 눌려야 돼요. 무조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보시고 HLB의 전략을 짜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안에서 큰 기회가 놓여져 있는 것으로 저는 네, 보고 있으니까요. 삼성전기 일단 눌림 본다고 했죠. 1, 2, 이 갭 구간의 눌림이니까 뭐 내일 정도 해서 지금 98,000원, 97,000원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7,000원대, 97,500원 라인. 이제 어제 언급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만도 그냥 양호하고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흔들리는 게 조금 만도한테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기차가 흔들리는 게 안 흔들려야 된다. 하나케미칼은 방송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5일선 언급드렸고, 똑같이 5일선 보세요. 5일선 이거는 5일선 보면 무난할 겁니다. 대형주에서. 그리고 야스 위로 가면서 이제 눌림을 공략해야 되는데 눌림도 잘 안 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못 잡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원칙을 세워서 잘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하고, OLED는 너무 좋습니다. 다 좋아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못 드려서 다 좋습니다. 따라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 붙어야 될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눌리면 따라 붙어야 된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탑픽은 HB 테크놀로지, 야스, 그 다음에 오늘 좀 올라간 선익 시스템도 바닥권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돌파인지 아무튼 올라가면 이런 게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로 생각을 하고, 반도체 유닛 테스트 외인 수급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수급만 돌아서면 네,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밀려도 걔네는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그가 못 올랐던 애들한테 순환이 되리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믿을 건 실적이니까. 테스 그냥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할게요. 좀 약해서. 위닉스가 어제 리포트가 나오고 오늘까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은봉이니까 내일 돌아가는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밀리는 것보다 안 밀리고 이렇게 하면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렇게 눌려주는 게 훨씬 좋은 모습인데, 아직은 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주철관 눌려야죠. 이거는 한국주철관 눌려야 되고,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종가 베팅을 해도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11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이렇게 눌리겠죠. 그래서 내일 장중에 잘 봐보시면 여기서 깨고 눌리는 구간이 버텨주는지 보면 단기 저점이 내일 나올 수 있는 날이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주철관 J 콘텐트리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봐볼까요? 대장이니까 스튜디오도 자리를 못 잡네 아직. 제이콘은 실적 하나 믿고 계속 보겠습니다. 제이콘은 실적. 흥구석유 이건 조금만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와 주면, 조금만 더 치고 올라 주면 이제 종배를 해볼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강하게 올라와 주면. 그래서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픈 베이스 다 왔다 생각됩니다. 이거의 중심선 3,600원을 깨지 않고 3,600원 라인에서 네, 매수하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저점을 손절로 잡고 대응한다면 네, 지금의 이 봉을 기준봉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봉을 기준봉으로 잡고 이 봉의 저점을 손절자리 오픈 베이스 이제 자리 온 것 같고요. 옴니 시스템은 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제가 좀 너무 싸게 팔아먹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올라갈 때 뭐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팔아먹어 버려 가지고 뭐 잘 팔긴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수익이 많이 안 나서. 여기가 종가 베팅 자리니까 이 정도에서 팔아졌겠구나.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매도를 너무 싸게 했네요. 근데 이게 일정이 뭐 내일하고 모레니까 조금 더 갈 걸로 보여집니다. 보유자분은 그냥 홀딩 하세요. 그냥 홀딩이 낫고. KT 서브마린 이거는 저희 이제 방송할 때 종가 베팅 맥점 자리가 이쪽이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잘 됐어요. 이거는 종배 자리가 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지금 대장인 것 같아요. 얘가 대장이라면 이런 구간까지 한번 쳐줄 거니까, 이런 자리 오면 뭐 단기적으로 매도가 답이죠. 매도가 답이에요. 그냥 윗꼬리 많이 주는 종목 치고 좋은 거 없으니까. 윗꼬리 줄 때는 내가 보통 10%니까 내일 10%이 자리에서 10%뭐 5,000원 넘기면 이제 비중 축소하면 되겠네요. 10%는 날릴 것 같네요. 10%는. 인포마크는 공부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라 했죠. 최고의 추세를 그립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품절주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건데 잘 만들어 놓은 차트예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가면 아, 이런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종목이 움직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시면 됩니다. 종목의 느낌만. 그 다음 윙이푸드 이거는 만들고 있어요. 이거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노려서 이건 꼭 매매를 다시 할 겁니다. 컬러레이랑 어제 로스웰을 같이 봤는데 로스웰은 움직이고 컬러레이는 약하네요. 컬러레이도 조금 보고요. 일단 21선 근처에서 보고,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동진 세미캠을 안 했나? 동진 세미캠을 좀 하고, 지금 보면 동진 세미캠, 뭐 후성, 뭐 경인양행, 뭐 SK 머티리얼즈 등등이 많은데 오늘 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뜬금없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 일본하고 이렇게 지금 분쟁 관련해서 얘는 왜 올라갔냐면, 뭐 뚜렷할 이슈보다도 시가총액이 600억 표현이 안 되는 초소형주예요. 초소형주의 품절까지. 그러니까 세력이 이건 그냥 올렸다라고 뿐이 안 보여요. 올리는데 얼마나 쳤겠습니까? 얼마야? 80만 주. 그러니까 뭐 적은 돈으로 지금 한 30억
뭐 개인들이 따라 붙었으니까 2, 35으로 상한가 만들었어요. 이거 보여주기식입니다. 보여주기식. 그런데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쪽 테마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진 세미캠을 오늘 공략을 했어요. 뭐 여러 번 공략을 해서 초반에 이제 이 구간에 좀 들어가서 이거는 물렸고요. 이 구간에 두 계좌 들어간 거는 하나는 여기서 팔고 하나는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물렸는데 약수익권인데, 일단 방송을 오전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격 라인대가 뭐 약간 뒤틀리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믿는 거는 딱 이거 세팅해 놓고 이렇게만 보는데, 믿는 거는 이 거래량이에요. 믿는 건 이 거래량 하나 보고 믿는 거고, 내일 뭐 자리를 이제 지금 이 구간을 지금 노리는 거니까, 이 구간을 강하게 이탈을 안 시키고 여기서 아래 꼬리 살짝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내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잘 매매를 하면 뭐 이런 구간 오면은 좋죠. 이런 구간 만약에 와준다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힘을 모았던 구간이에요. 이 종목이 힘을 모았던 구간, 이렇게 힘을 모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빼주면, 네, 힘을, 그래서 지금 뭐 고가권에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12,500원에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남은 물량 조절하면서 조금 더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돌파를 하면 뭐 물론 위에 매물이 많이 있겠지만, 위쪽으로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돌파를 하면 뭐 이런 구간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한 15,000원까지는 돌파를 하면입니다. 전제는 이걸 강하게 돌파를 하면, 이제 이슈가 더 커지면 그것도 가능해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나왔을까요? 오늘 정치 테마주 보면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뜬금없이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삼보 산업, 그 다음에 화천기계, 화천기계를 저희가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국이 심상치가 않아요. 조국 관련주 다 뽑아놓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조국 관련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여전히 어려워요. 여기다가 시장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네, 아직도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테마주 중심으로 지금은 볼 수밖에 없네요. 일단 뭐 크라비지 대장, 뭐 유비커스 홀딩스 이렇게 해봤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추세가 가는 거예요. 근데 돌파를 못하면 다시 다 죽는 겁니다. 딱 그렇게만 머리에다가 네, 암기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시장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도 사실 그렇게 시장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많이들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